세상에 707특임단 출신의 경호팀장이 조용한 분식집 앞에서 정체불명의 남자와 격돌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멍든 어머니의 얼굴, 골목을 지배하려는 위협,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불타오른 훈련소 시절의 악연까지. 한 가족의 분식집을 지키기 위해 과거와 마주선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강렬하고 감동적인 실화 바탕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의 깊이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그날 수원 구도심의 분식집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분주하게 삶을 지켜내던 시장 골목에 낯선 기운이 스며들었다. 가게 안은 뒤엉켜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멍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분식집 골목을 장악하려는 그림자는 이미 몇몇 상점을 무너뜨린 후였다. 분명한 건 누군가는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수원시 팔달구의 오래된 시장 한켠, 기름 냄새와 어묵 국물이 가득한 골목에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작은 분식집이 있다. 그곳의 주인은 정희 씨였다. 쉰 목소리로 주문을 받고 손끝에 화상 자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젊은 시절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며 이 작은 가게는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세월은 지나고 이제 정희 씨의 어깨는 무거운 철판을 들기에도 벅찼지만 손님은 여전히 이 집 떡볶이가 최고야라며 웃어주었다. 딸인 수민 씨는 강남의 아파트에 살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 복무를 마친 후 민간 경호업체의 팀장이 되어 있었다. 707특임단 출신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긴장했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딸로서의 시간이 그리웠던 인물이었다. 임무와 출장이 반복되면서 어머니와 얼굴을 보는 건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다. 수민 씨는 늘 생각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그 분식집이 마음에 걸렸다고. 그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는 존재가 있었다. 슈퍼를 운영하던 명수 씨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두 사람은 어느새 칠순을 넘기고 서로의 곁에 자연스레 머물렀다. 명수 씨는 늘 말없이 가게 앞을 둘러보고 일손이 부족할 땐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설거지를 돕곤 했다. 마치 가족처럼 가까웠지만 어떤 감정도 이름 붙여본 적 없는 사이였다. 수원의 이 시장은 한때 북적이던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랐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주변을 둘러싸며 가게 하나, 둘 문을 닫아갔다. 그러나 정희 씨의 분식집만은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그 안에는 추억이 있었고 사연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땀이 베인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골목에 최근 낯선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사내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접근했고 교묘한 협박과 회유가 오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병철 씨라는 인물이 있었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원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 내부로 서서히 손을 뻗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시장을 통째로 장악해 지하 사업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었다. 병철 씨는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인물이었다. 직접 나서기보다 젊은 부하들을 앞세워 압박을 가했고
몇몇 가게 주인들은 이미 가게 문을 닫고 떠났다. 피하지 못하면 찍히고 찍히면 사라지는 구조였다. 정희 씨는 그런 위협에도 묵묵히 가게 문을 열었다. 손 떨리는 손으로 반죽을 하고 여전히 고추장 더 넣을까? 라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불안은 눈빛 깊은 곳에서 배어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날 수민 씨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보기 위해 수원행 열차에 올랐다. 며칠 전 겨우겨우 얻은 짧은 휴가였다. 사람 많은 서울을 벗어나 고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쉬어보자는 마음이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적어도 따뜻한 어묵국을 함께 먹으며 어머니 손을 잡고 싶었다. 도착했을 때 시장 골목은 어쩐지 조용했다. 익숙한 소리 대신 긴장감 어린 침묵이 거리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쪽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분식집 특유의 향도 어딘가 묽었다. 안쪽에서 걸어 나온 어머니의 얼굴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수민 씨는 입을 다물었고 정희 씨는 그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서로가 알고 있었다. 시장 골목 끝 낡은 간판이 덜렁이는 슈퍼 안쪽에서 명수 씨는 묵직한 숨을 내쉬었다. 평소처럼 말이 적던 그는 손에 쥔 신문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몇 주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고. 가게 하나가 문을 닫더니 곧이어 또 하나가 셔터를 내렸고 어느새 반쯤 비어버린 골목은 웃음 대신 눈치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무장갑을 벗었다. 누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팔뚝을 세게 잡혔다고 했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이 이어졌다고. 그날 이후로 가게 앞에 이상한 차가 주차되기 시작했고 젊은 남자들이 웃으며 떡볶이를 포장해 갔다. 그러나 정작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음식은 항상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말없이 지켜보는 눈빛만이 등 뒤를 짓눌렀다. 수민 씨는 차분하게 의자에 앉았다. 그 표정은 평소보다 더 무표정했지만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의 가게는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었다. 어릴 적 책가방을 놓고 뛰어갔던 곳이었고 군대에서 쓴 첫 월급을 내밀며 어묵을 사 먹었던 곳이기도 했다. 그런 가게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은 더는 참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몇 분 후 수민 씨는 휴대폰을 꺼내어 무언가를 검색했다. 병철이라는 이름이 검색창에 올라갔고 예상대로 낯익은 얼굴이 몇 장 스크롤 아래에서 튀어나왔다. 오래된 사건 기사 속 사진이었지만 그 얼굴은 확실했다. 과거 훈련소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명수 씨는 수민 씨의 눈빛에서 달라진 기색을 감지했다. 똑바로 마주보던 그 시선 속엔 분노도 있었고 책임도 있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뒤 다시 올 거라고. 그 사람들 아직 끝내지 않았다고.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주방으로 들어갔고 반찬통을 정리하며 낡은 냄비에 기름을 부었다. 불을 켜면서도 손은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삶이란 결국 다시 불을 지피는 일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바깥으로 나선 수민 씨는 가게 앞에 멈춰 선 채 골목을 둘러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누군가는 몰래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시장을, 그리고 이 거리의 모든 사람을 다시 웃게 만들기 위해선 누군가 먼저 나서야 했다. 수민 씨는 그날 밤 오래된 군복을 꺼냈다. 출근도 아니고 작전도 아닌 밤이었지만 몸에 밴 감각은 여전했다. 단지 이번엔 나라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동네를 위해 싸워야 할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은 전날과 달리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이른 시간부터 튀김 냄새가 퍼지고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인사소리가 들려와야 했지만 그날은 다들 셔터를 절반쯤 내린 채 안쪽에서 기척만 살피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며 침묵 속에서 불안함을 견디고 있었다. 분식집 안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희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칼을 들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지만 손끝은 이상할 정도로 굳어 있었고 무채 써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손은 떨렸고 마음은 조용히 저며들었다. 밤새 단 한숨도 못 잤지만 새벽이 되자 그대로 일어나 불을 지피고 가스레인지를 닦았다. 삶은 그렇게 이어져야만 했다. 수민 씨는 가게의 뒷문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민간 경호팀의 팀장이라는 명패는 이 골목에선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몸에 밴 훈련 감각은 날이 서 있었다. 벽 너머 발소리, 유리창 너머 그림자, 그리고 골목 바닥의 자늘까지도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보다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보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바로 그 조용함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오래된 오토바이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붉은 헬멧을 쓴 사내가 다짜고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빛은 살기를 머금었고 말투는 무례함을 넘어서 조롱에 가까웠다. 주문도 없이 돈도 없이 자리를 차지한 그 남자는 떡볶이를 한 입도 먹지 않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 순간 분식집 뒤편 문이 살짝 열리며 수민 씨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상대의 위치를 파악했고 행동 반경과 거리, 주방과 손님의 동선까지 계산이 끝나자 곧바로 그의 옆에 다가갔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명찰 하나를 천천히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707특임단. 그 이름 앞에서 상대는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다. 헛웃음을 지었지만 입꼬리엔 경직이 느껴졌다. 무언의 긴장이 가게 전체를 감쌌고 그 남자는 한마디 비아냥을 남긴 채 문을 나섰다. 그러나 분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곧 더 큰 그림이 다가오리라는 예고였다. 수민 씨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순간에도 정희 씨는 볶음밥을 뒤집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쳤다. 그날 오후 명수 씨는 슈퍼 문을 걸어 잠그고 수민 씨를 찾아왔다. 조용히 가져온 종이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녹음기 한 개가 들어 있었다. 너 어릴 적엔 저 골목이 참 따뜻했는데
말이지라는 말과 함께 내민 그것은 병철 씨의 소문과 움직임, 그리고 이 골목에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사진 속 병철 씨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눈빛은 날카롭고 거칠었으며 그 안에는 자격을 박탈당한 자의 분노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수민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훈련소의 기억이 떠올랐다. 누구보다 과격했던 그 남자, 도저히 팀플레이가 되지 않았던 그 성격, 그리고 끝내 사라졌던 그날의 조용한 징계. 그리고 지금 그는 돌아와 있었다. 다른 모습, 다른 이름, 다른 방식으로. 해가 기울고 붉은 노을이 골목벽을 타고 흘렀을 때 시장은 다시 숨을 죽였다. 낮 동안 보이지 않던 낯선 차량들이 골목 입구에 조용히 들어섰고 창문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병철 씨였다. 세월이 흐른 만큼 외모는 바뀌었지만 걸음걸이 하나까지 기억 속 그대로였다. 훈련소 마지막 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던 그 그림자가 이제는 시장 한복판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분식집 앞 의자에 앉아있던 수민 씨는 그의 등장에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기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오래전 끝났다고 믿었던 한 장면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 듯한 기시감이 엄습했다. 병철 씨는 여유롭게 걸어들어와 주변을 훑었다. 일말의 긴장도 없는 표정이었다. 이미 이 골목의 절반은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는 듯 그 눈빛은 자만으로 번들거렸다. 주변 상인들의 눈은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고 몇몇은 조심스레 가게 셔터를 내렸다. 딸 있다고 해결될 줄 아나? 거침없는 그의 목소리는 골목 전체에 퍼졌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조롱 섞인 그 말 한마디에 분식집 안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주방에서 냄비를 들던 정희 씨의 손이 순간 미끄러졌고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조각을 주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하나씩 쓸어 담는 모습은 처연했고 단단했다. 수민 씨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가게 안에서 꺼낸 작은 명찰을 다시 한번 병철 씨 앞에 내밀었다. 707특임단 출신이다. 알아보고 말해라. 짧고 간결한 경고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병철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무시하려 했던 감정이 억지로 잠겨졌다. 이 골목을 장악하는 일이 단순한 협박이나 폭력만으로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 이 한 사람 앞에서 실감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병철 씨가 조용히 손짓하자 골목 안쪽에 숨어 있던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3명. 검은 옷을 입고 장갑을 낀 그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다.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충돌을 염두에 둔 배치였다. 상황은 단숨에 긴박해졌다. 명수 씨는 슈퍼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숫자를 눌러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다. 그러나 통화음은 연결되지 않았다. 병철 씨는 이미 시장 주변의 통신망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분식집 안쪽에서 정희 씨는 조용히 가게 뒷문을 잠갔다.
바깥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공기에서 느껴지는 긴장감만으로도 무엇이 다가오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주방에 있던 쇠국자를 허리에 찼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수민 씨는 천천히 발을 디뎠다. 이제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감정은 가라앉았고 기술과 집중이 앞서는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눈가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두려움의 흔적이 보였고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끝내야 할 이유로 충분했다. 순식간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일제히 움직이자 공기 중에서 찢어질 듯한 긴장감이 퍼져나왔다. 한 명은 옆 골목으로 돌아가 분식집 출입구를 막았고 나머지 두 명은 수민 씨를 향해 빠르게 접근해 왔다. 시장은 숨을 죽였고 셔터 너머로 두려운 눈빛들이 틈 사이에서 움직였다. 수민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쪽 무릎을 낮추며 자세를 잡고 왼팔로 상대의 팔을 꺾은 뒤 중심을 잃게 만들었다.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첫 번째 남자의 몸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머지 한 명이 곧바로 반대 방향에서 들어왔다. 방향을 바꾸는 찰나의 움직임, 그 틈 사이에서 오른팔이 상대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다. 병철 씨는 웃지 않았다. 입가에 걸려있던 조롱의 기색은 사라졌고 오히려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듯 묘한 저기가 눈빛에 번져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상의를 벗어 던지며 몸을 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던 그 순간 잠깐의 정적이 골목에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오랜 감정, 훈련소의 기억, 그리고 그날의 굴욕이 지금 이 시장 한복판에서 폭발 직전에 놓여 있었다. 수민 씨는 병철 씨의 첫 공격을 회피하며 발끝으로 중심을 흐트러뜨렸고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팔꿈치를 들어 급소를 막았다. 병철 씨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마치 이 상황을 수없이 상상한 듯 무게를 실은 발차기로 응수했다. 두 사람의 몸이 엉키며 분식집 앞 테이블이 나가떨어졌고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물 그릇이 쏟아져 아스팔트에 흩어졌다. 안쪽 주방에서 정희 씨는 그 소리에 놀라 몸을 돌렸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보다는 충격에 가까웠고 한편으로는 무언가 결심이 서는 듯 보였다. 명수 씨는 슈퍼 창문 틈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경찰은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고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둘만의 것이었다. 병철 씨의 공격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이성을 넘어서 감정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했다. 그 안엔 오랜 열등감, 패배감, 그리고 수민 씨에 대한 증오가 뒤엉켜 있었다. 반면 수민 씨의 움직임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감정을 억누른 채 정확하게 맥을 짚고 약점을 유도하며 기술을 응축해 나갔다. 골목은 이제 싸움의 소리로 가득 찼다. 숨가쁜 호흡, 구두가 땅을 차는 소리, 벽에 부딪히는 충격음. 그 안에서 사람들의 눈빛은 혼란과 공포, 그리고 묘한 기대감으로 교차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단지 가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이 싸움은 이제
골목 전체의 존폐를 가르는 전쟁이 되어버리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수민 씨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눈앞에 선 병철 씨의 얼굴은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썩은 냄새처럼 떠오르던 장면, 군복을 입고 훈련소 뒷마당에서 서로를 짓누르던 그 밤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 시절 병철 씨는 폭력적인 본성으로 동료들을 몰아세웠고 수민 씨는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저항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때부터였다. 서로의 존재는 상대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고 결국 병철 씨는 퇴출당했다. 하지만 그 굴욕은 잊히지 않았다. 병철 씨의 눈엔 지금도 복수라는 단어가 분노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불씨가 이 시장 한복판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법도 지금 이 순간은 통하지 않았다. 오직 주먹과 기술, 본능과 감정만이 이 시간을 지배했다. 수민 씨의 허벅지와 옆구리엔 이미 타격으로 인한 멍이 퍼지고 있었고 입술 한쪽에서는 피가 맺혔다. 하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이건 단지 싸움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흘린 눈물, 부서진 분식집 의자, 두려움에 잠긴 골목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이 한 몸에 실려 있었다. 병철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몸을 날렸다. 순간 팔꿈치가 어깨를 스쳤고 중심이 무너질 뻔했다. 그러나 수민 씨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추며 왼손으로 상대의 팔을 감아 끌어당겼고 몸을 비틀며 중심축을 바꿨다. 그 움직임은 단련된 기술이었고 동시에 절박함에서 비롯된 생존의 몸짓이었다. 바닥으로 넘어뜨린 병철 씨가 곧바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그 순간 수민 씨는 오른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꺾으며 움직임을 제압했다. 얼굴을 마주한 채 몇 초간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 안에서 병철 씨는 자신의 분노 너머의 허무함을, 수민 씨는 복수 이상의 이유를 보고 있었다. 분식집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정희 씨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무너진 탁자 옆에서 쏟아진 국물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두렵고 고마우며 동시에 참을 수 없이 아팠다. 어릴 적 가난 속에서도 단 한 끼는 꼭 챙겨주던 엄마였고 매운 떡볶이 앞에서 손을 뻗던 아이가 이제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있었다. 명수 씨는 슈퍼 문을 열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나왔다. 그 얼굴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다만 오랜 친구의 자식이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다. 그가 땅에 떨어진 국자 하나를 주워 들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골목 입구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공기는 바뀌고 있었다. 더 이상 시장은 조용히 침묵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숨소리, 발걸음, 굳게 담은 입술들. 그 안에는 단 한 사람을 위해 보내는 응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수민 씨는 더 단단하게 서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싸움을 끝까지 끌어안은 채로 잠깐의 정적. 두 사람 사이로 숨결 하나조차 닿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수민 씨는 단단히 붙잡은 병철 씨의 팔을 점점 더 조였다. 싸움은 이미 기술의 영역을 넘어섰고 감정과 의지의 결투로 번지고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남은 힘이 스멀거리며 솟아올랐다. 다시 일어설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다. 병철 씨는 계속 저항했다. 발을 틀고 중심을 회복하려 애썼지만 수민 씨는 그의 관절이 꺾이는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 움직임을 차단했다. 팔꿈치가 완전히 제압되자 병철 씨의 자세가 흐트러졌고 그 틈을 타 몸 전체를 굴리듯 그의 상체를 뒤로 젖혔다. 어깨뼈가 부러지는 듯한 비명이 터지기 직전 병철 씨의 몸은 분식집 앞 바닥에 그대로 눌려졌다. 싸움이 끝난 건 그 순간이었다. 반항하던 병철 씨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못했고 숨만 가쁘게 몰아쉰 채 바닥에 눌린 채로 굳어 있었다. 정희 씨는 무너진 탁자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은 채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 그제야 조금씩 터져나왔다. 떨리던 어깨가 천천히 가라앉고 입가에는 피로한 웃음이 번졌다. 명수 씨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가와 수민 씨의 어깨를 가볍게 붙잡았다. 이제 됐다는 듯한 그 짧은 동작은 오래된 우정과 감사 그리고 안도의 감정이 뒤섞인 말없는 위로였다. 그때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던 상황이 뒤늦게 반영되었는지 골목 입구에서 순찰차가 다급히 들어섰다. 사이렌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던 화면을 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다. 수민 씨는 거친 숨을 고르며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는 사이 뺨 위로 땀과 피가 번져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간단히 밝히고 병철 씨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위협을 가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말하는 동안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은 병철 씨를 수갑 채운 채 순찰차로 이끌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박수였다. 시장 한복판에서 펼쳐진 싸움은 그렇게 끝났고 사람들은 한 발 한 발 골목 안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엔 경계보다 안도가 더 깊게 자리했고 서로를 마주보는 눈빛 속에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수민 씨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았다. 오래전 그 손을 처음 잡고 시장에 들어섰던 날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분식집에 다시 불이 켜졌다. 불판 위에 기름이 데워지고 국물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골목이 다시 살아나는 건 그렇게 아주 작은 불빛 하나에서 시작될지도 몰랐다. 그날 밤 시장 골목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다. 싸움이 끝난 뒤에도 누구 하나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간 묻어두었던 말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다. 그래도 누가 나서줘서 다행이야. 이제 가게 열어도 되겠지? 불안과 공포 속에 숨어있던 목소리들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정희 씨의 분식집에도 오랜만에 손님이 들기 시작했다. 주방 안에서 떡볶이를 다시 저을 수 있게 된 손끝은 여전히 느렸지만 움직임 속엔 생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가게 바깥에서는 명수 씨가 낡은 간판을 천으로 닫고 있었고 지나가던 이웃들이 잠시
멈춰 인사를 건넸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민 씨는 며칠을 더 머물렀다. 무릎에는 여전히 멍이 퍼져 있었고 옆구리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웃으며 어머니 옆에 섰다. 뜨거운 기름이 튀는 걸 조심스럽게 피하며 튀김을 건지고 떡볶이 양념을 저었다. 손님들이 딸이 있었구먼. 이렇게 미인이야? 라며 웃을 때마다 정희 씨는 허리를 펴고 대답했다. 바쁘긴 해도 엄마 곁엔 꼭 온다니까. 골목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병철 씨가 떠난 뒤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고 시장 입구에서 슬그머니 감시하던 시선도 사라졌다. 경찰은 상인들로부터 자세한 진술을 받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억압받던 상인들은 용기를 내어 하나둘씩 목소리를 냈고 시장 전체가 오랜 침묵에서 깨어났다. 정희 씨는 여전히 새벽마다 눈을 뜨며 불을 켰다. 다만 이제는 혼자만의 일상이 아니었다. 새벽같이 명수 씨가 들러 커피를 내왔고 수민 씨가 일어나 주방 청소를 도왔다. 가게 앞에 깔린 매트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유리창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명수 씨는 슈퍼에서도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다. 상품을 다시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나자 다른 가게들도 조금씩 셔터를 올리기 시작했다. 단지 분식집 하나의 변화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수민 씨는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와 시장 입구까지 걸었다. 둘 사이엔 긴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 씨가 딸의 팔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수민 씨는 고개를 돌려 말없이 미소 지었다. 감정은 말보다 더 오래 남았다. 시장 사람들 역시 느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의 등을 떠밀어 줄 때 삶은 다시 움직인다는 걸. 골목을 지키기 위한 단 한 번의 싸움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용기를 심어주는지, 침묵 속에서 외면하던 것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건 분식집 모퉁이에서 타오른 아주 작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골목, 그 가게, 그 사람들은 이제 예전보다 더 단단한 유대를 나누고 있었다. 수민 씨가 다시 돌아갈 때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말없이 하지만 확실히 지켜보며 마음을 나누는 시선이었다. 며칠 뒤 수민 씨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강남의 사무실로 복귀하자 업무는 다시 밀려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그 수원의 시장 골목이 깊게 남아 있었다. 거기엔 더는 위협이 없었고 어머니가 웃으며 떡볶이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있었다. 정희 씨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가게 문을 열며 한 번 더 골목을 둘러보곤 했다. 습관처럼 셔터를 열고 나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골목은 여전히 비좁고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 안엔 누군가가 지켜냈다는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가끔은 모르는 손님들이 와서 말했다. 여기 뉴스에서 본 집 맞죠? 그럴 때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명수 씨는 예전보다 말이 더 많아졌다. 슈퍼에서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어르신들 모이는 의자에 앉아 정희 씨 분식집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내가 봤지. 그 싸움. 진짜 영화 아니면 못 봐. 사람들은 웃었고 웃음은 다시 사람을 불러 모았다. 골목 어귀에는 작은 현수막 하나가 걸렸다.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은 누구의 이름도 담지 않았지만 모든 이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분식집 안 주방 뒤편에는 지금도 수민 씨가 남긴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내가 언제든 다시 올게. 그 한 문장은 정희 씨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었고 그 골목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믿음이 되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이 있나요? 작은 골목에서도 한 사람의 용기와 가족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면서도 진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